오늘 진행할 컨텐츠는 우리 아이에게 물과 음료수는 언제부터 먹일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꿀팁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최근에 학회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기들한테 물을 언제부터 먹일 수 있나? 처음에는 이제 애기들을 되게 모유나 이제 분유 뭐 이런 거 타서 주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물 아니면 우유 같은 거를 줄 수 있는지 되게 엄마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면서 또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물이나 음료수를 어떻게 먹이는 것이 아기들한테 가장 좋을까 하는 이런 학회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들은 정보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나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너무 탈수가 와서 막 열이 날 정도다, 소변을 막 거의 안 놓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제외하고는 물은 안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이가 이제 커서 되게 6개월 때까지는 이제 물을 안 주는 것이 좋고, 6개월 지나서 이제 돌 때까지는 보통 반 컵? 하루에 이제 반 컵 정도 그 물을 좀 주는 것이 좋고, 그것도 이제 나누어서 주는 것이 좋죠. 그 물을 나눠서 주는 거에 대한 이유는 있을까요? 되게 이제 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몸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전해질 성분이 희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할머니가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모유로 키우고 싶어서 이제 며느리가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아직 젖은 안 나오고, 아기는 뭐 먹겠다고 또 이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설탕을 물에다 타서 이렇게 먹였어요. 이제 젖 나올 때까지만 먹일 생각으로. 그랬는데 아기가 완전 전신 경련이 일어나고 막 의식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저희 병원에 왔어요.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는 아기가 이렇게 경련을 하니까 혹시 뭐 뇌나 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혈액 검사를 했더니 아기 혈액의 그 전해질이 보통 135에서 145가 정상인데 100이요. 그러니까 물만 먹여서 아기 몸에 있는 그 성분이 딱 희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 경련의 원인이 물이 들어가서 소금 성분이 떨어져서 경련을 일으켰다는 거는 처음에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6개월에서 이제 돌이 지나면 우리가 하루에 반 컵에서 이제 한 컵 정도, 이제 이 정도를 우리가 이제 먹이는 것이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두 돌 지나면 하루에 한 컵에서 4컵 정도로 우리가 이제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4살 반 정도 되면은 하루에 한 컵 반 정도에서 5컵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되게 이제 아기 때는 모유 아니면 이제 분유를 타서 물에다 타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그 생우유, 생우유는 대개는 잘 안 주죠. 되게 모유 먹는 아기들은 더군다나 상당히 클 때까지는 입에 못 대게 하는 이유는 이제 알레르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정식으로 이유식을 하고 보통 이제 두 돌이 지나면 하루에 한 2컵 정도에서 3컵 정도 우리 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렇지만 꼭 먹어야 되는 거는 아니고, 되게 이제 우유가 보통 음식과 이제 다른 점은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한참 자라는 아이에서 칼슘 그 원으로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한두 컵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제 우유를 물처럼, 이제 저희 아들도 그랬거든요. 그 우유를 물처럼, 물 대신에 그냥 우유로 먹어버리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살이 많이 쪄요. 그 우유가 유당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유 하면은 이제 단백질이 많고 칼슘이 많다 이렇게 알지만, 사실은 우유에 가장 많은 성분은 유당. 이게 당이 많아서 살이 찌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유방이 좀 통통하고, 그리고 배가, 허리가 없어지죠. 허리가 없어지고 이제 살이 찌죠. 그래서 이런 애기들한테는 우리가 좀 이제 당을 제한해야 되니까 이 저지방 우유를 좀 주기도 하는데, 저지방 우유 하면 사람들이 지방이 적으니까 맘 놓고 먹어도 된다. 그 지방만 뺐으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유당이죠. 그러면 우유가 저지방 먹으면은 살이 안 찌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보다는 상당히 살이 찌는데 그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비만이 있는 애기들은 처음부터 이 먹는 것 자체를 좀 상당히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과일 주스를 이제 아기들한테 주잖아요. 과일 주스는 이제 비타민 C가 이제 많고 그런 이제 좋은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주기 시작을 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아기들한테 과일을 주고 과일 주스를 주는가? 이제 그거는 보통 돌 지나서 1세에서 3세까지는 이제 하루에 한 컵 정도 이렇게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4돌이 지나서 5살 정도 되면 하루에 한 컵 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추천이죠. 이 엄마들이 이제 이유식 하는 거 보면은 막 골고루 여러 가지 막 넣어서 주면 애기들이 아마 튼튼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엄마들의 그 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막 아기 때부터 당근 같은 거 뭐 이런 거 벌써 줘갖고 당근이 전혀 소화도 안 된 상태로 색깔도 변하지 않고 대변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기들한테 이제 야채 주스는 보통 돌 전에는 잘 안 주는 것이 원칙이죠. 많이 준다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가지에서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늘려야지 한꺼번에 막 요것저것 골고루 넣어갖고 주는 것은 그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가 두유라고 그러잖아요. 두유는 보통 4돌 정도 지나서 되게 먹이는 게 좋지, 너무 일찍 그런 것을 좀 양이 또 많게 주면은 그 콩이 그 여성 호르몬하고 조금 연관이 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성조숙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 주지 않는 것이 좋죠. 지금 이렇게 물과 음료를 아이들이 이제 먹는 습관이나 양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가장 심각한 거는 이제 충치, 설탕이 들어가고 이제 그 음료수에 되게 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충치에 대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주로 마시는 것이 아무래도 곡식이나 아니면은 이런 과일을 갖다가 이렇게 씹어서 먹는 것보다 양을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비만이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한번 이제 나오면은 그럼 우리 애기들 뭐 먹고 사느냐고, 그래서 이제 많이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뭐를 먹게 되면 그 성분을 한번 꼭 확인하고,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보다는 이것을 먹었을 때 칼로리라든지 음료수에 들어있는 성분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꼭 확인하고, 또 그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면 좋죠.